어둠. 끝없이 펼쳐진 모든 빛을 삼켜버린 듯한 어둠이었다. 마지막 기억은 모니터 위로 쏟아질 듯 깜빡이던 커서와 데드라인을 알리는 붉은색 경고창, 그리고 심장을 꿰뚫는 듯한 격렬한 통증. 한지우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익숙했던 세상의 소음 대신 기묘한 정적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했고 무게감 없이 허공을 부유하는 듯했다. 강남의 번화가 그 중심에 위치한 스타트업 넥스트 웨이브의 사무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정글과 같았다. 지우는 그곳에서 가장 촉망받는 개발자 중 하나였지만 그의 삶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1년 전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 아틀라스의 실패는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밤낮 없이 매달렸던 코드들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팀원들의 실망 어린 눈빛과 투자자들의 싸늘한 반응은 그의 자존감을 산산조각냈다. 그 후로 지우는 성공에 더욱 집착했고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였다. 하루 3시간 쪽잠, 식사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그의 책상은 각종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잔으로 뒤덮여 있었다. 지우 씨, 또 밤새운 거예요? 얼굴이 말이 아닌데. 동료이자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친구인 박서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이미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새로운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마감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압감은 극에 달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프레젠테이션을 불과 하루 앞둔 새벽, 마지막 코드 점검을 하던 지우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숨이 턱 막혔다. 그는 책상 위로 쓰러졌고 모니터에는 미완성된 코드들과 함께 D1이라는 붉은색 마감 알림만이 냉정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는 자신이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니, 정확히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사와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몽롱했다. 이상하게도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다. 그의 시야는 점차 어둠에 잠식되었고 그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지듯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낯설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한 빛이 보였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야.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태식이었다. 5년 전 폐암으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모습 그대로였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할아버지의 검게 그을린 얼굴, 따뜻하고 깊은 눈매. 지우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놀라움과 혼란에 빠진 지우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의 손은 생전처럼 따뜻하고 투박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우를 이끌었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길의 끝에는 지우의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 사과를 따고 뛰어놀던 고향의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현실의 과수원과는 달리 이곳의 나무들은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달콤한 사과 향과 함께 낯선 풀내음이 감돌았다. 여긴 어떻게 된 거죠, 할아버지? 지우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과수원 한가운데 있는 가장 큰 사과나무 아래로 지우를 데려갔다. 지우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할아버지가 지우나무라고 이름 붙여준 바로 그 나무였다. 잠시 쉬어가자꾸나. 내게 보여줄 것도 들려줄 이야기도 많다. 할아버지는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지우도 마지못해 그 옆에 앉았다. 현실감이 전혀 없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죽은 것일까? 기억의 정원이라 불린 그곳은 지우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풍경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했다. 정원의 사계절은 지우의 감정 변화에 따라 빠르게 흘러가는 듯했다. 할아버지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고 꽃들이 만발했지만 프로젝트 실패의 아픈 기억을 되새길 때는 싸늘한 가을 바람이 불고 낙엽이 흩날렸다.
할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거닐며 지우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자신과 마주했다. 코딩에 처음 성공했을 때 느꼈던 순수한 희열,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겠다던 어린 날의 꿈, 그리고 성공에 대한 강박으로 인해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그는 성공이라는 목표만을 향해 달려오면서 얼마나 많은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 자신을 위한 작은 여유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특히 아틀라스 프로젝트 실패 당시의 기억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다. 동료들의 실망, 어린 눈빛, 투자자들의 냉정한 질책,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 그는 그 기억들을 애써 외면해왔지만 이곳에서는 피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지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모든 기억에는 의미가 있단다, 지우야. 기쁜 기억이든 아픈 기억이든 모두 지금의 너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할아버지는 지우를 데리고 정원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은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거대한 원형 도서관의 축소판 같았다. 책들은 저마다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고 표지에는 아무런 글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이곳은 성찰의 도서관이란다.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 책들 속에 기록되어 있지. 할아버지는 책 한 권을 꺼내 지우에게 건넸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책장이 빛을 발하며 그의 눈앞에 과거의 한 장면이 3D 홀로그램처럼 생생하게 펼쳐졌다. 바로 아틀라스 프로젝트 실패 직후 팀원들과 격렬하게 다투던 순간이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물의 입장에서 다시 경험했다. 자신의 오만함과 소통 부재가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는지, 그리고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자신을 얼마나 방어적이고 공격적으로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우는 도서관에서 밤낮없이 책들을 읽었다. 아니, 경험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느꼈던 혼란과 슬픔, 대학 시절 첫사랑의 설렘과 아픈 이별, 그리고 스타트업에 합류하여 밤낮없이 코딩에 매진했던 열정적인 청년의 모습까지. 그는 자신의 삶을 이루는 수많은 기억들과 감정들을 마주하며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했다. 어떤 책은 웃음을 터뜨리게 했고 어떤 책은 가슴을 저미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해준 책들이었다. 화려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었다. 그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순수한 기쁨,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맺었던 진실된 유대감을 갈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오직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덧 지우의 곁에 다가온 할아버지가 나지막이 말했다. 삶은 수많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과 같단다. 어떤 점 하나가 잘못 찍혔다고 해서 그림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아니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색깔의 점을 찍어 나가느냐는 것이지. 할아버지의 말은 잔잔한 파문처럼 지우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는 자신을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성공에 대한 강박, 그리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던 깊은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활짝 열리며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을까? 지우는 시간의 흐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도서관 중앙 가장 밝은 빛이 쏟아지는 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다, 지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돌아가다니. 지우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이 평화롭고 안온한 곳을 떠나 다시 그 치열하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는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어쩌면 이대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다. 아직 자신에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예감,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희망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요. 할아버지는 지우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수많은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래, 그게 내 손자답지. 네 안의 빛을 잃지 마라.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모습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눈부신 빛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동시에 강렬한 빗줄기가 지우의 온몸을 감쌌고 그는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정신을 잃었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야 속으로 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온몸의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창밖은 환하게 밝았고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가 병원입니다. 며칠 만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사의 상냥한 목소리였다. 지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자신의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침대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어머니와 박서준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우야, 정신이 드니? 아이고, 내 새끼.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지우의 손을 잡았다. 서준이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임마,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의사 선생님이 가망 없다고 했는데. 기적이야, 기적. 지우는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할아버지와의 만남, 기억의 정원, 성찰의 도서관, 그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꾼 한낱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의 내면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된 근본적인 변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퇴원 후 지우의 삶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짓눌렀던 넥스트 웨이브를 미련 없이 떠났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화려한 성공에 목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 공원을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미뤄두었던 책들을 읽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 주말에는 가끔 고향의 과수원을 찾았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사과나무 아래 앉아 그곳에서 얻었던 깨달음들을 되새기곤 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곁에 없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지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삶의 지표가 되어주었다. 몇 달 후 지우는 박서준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거창한 목표나 화려한 비전을 내세우는 대신 그들은 사회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개발 과정은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겼고 그 속에서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느꼈다. 지우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불안과 초조함 대신 잔잔하고 깊은 평온함이 배어나왔다. 그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삶의 모든 경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개발한 앱은 마음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사용자들의 익명 고민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소박한 커뮤니티 앱이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진심을 담은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앱을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했고 누군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지우는 사용자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를 읽으며 자신이 찾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느 늦은 밤
지우는 자신의 원룸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과거에는 저 불빛들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할아버지가 남겨준 그리고 스스로 찾아낸 작은 빛이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빛은 화려하지도 강렬하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혀주는 따뜻하고 단단한 빛이었다. 지우는 창밖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지도 않았다.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그 그림은 화려한 명작은 아닐지라도 진솔하고 따뜻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만의 작품이 될 것이었다. 가끔씩 그는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내 안의 빛을 잃지 마라.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대답하곤 했다. 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어요. 제 안의 작은 빛을 따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있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평화로웠다. 한때 성공이라는 이름의 신기루를 쫓던 개발자 한지우.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의 삶도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바라며 누군가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네줄 터였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기억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는 결코 꺼지지 않을 강인한 생명력과 희망이 샘솟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임사 체험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